네, 접대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접대비의 중요한 테마가 몇 가지 있는데, 접대비는 우리가 명칭에 관계없이 접대비 성격이면 모두 접대비로 간다. 그래서 접대비는 기본과 같이 우리가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하고 한도하고 당연히 이제 작은 금액으로 우리가 성금을 상정하겠죠. 이 접대비는 우리가 이제 그 접대비를 한 게 아니라 접대에 관련된 성격을 지출한 거를 다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세무조사 나오면 다 뜻에 맞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노련한 회사 그 담당이라면 이런 걸 미리 이제 몇 개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일부러 그 이쪽 중요하지 않은 거 좀 쳐다보게끔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접대비는 뭐 항상 계속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대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대비가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가 있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거는 무조건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증빙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접대비 한도 계산을 가는 거고, 적격 증빙이 없다. 적격 증빙이 없으면 무조건 얘는 송금부산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무조건 송금부산에 가고, 적격 증빙이 있어도 접대비 한도 초과를 계산해서 우리가 한도 이내 것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는 접대비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약간 차이를 두게 됩니다. 차이를 두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 한도 쪽에서 차이를 두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출이 이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제 접대비가 이제 클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제 접대비를 이제 우리가 수익 금액하고 약간 비례성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도를 이제 구해놨어요. 그래서 의지막지하게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부금은 우리가 이제 수익 금액, 기부금은 수익 금액이 이제 기준점이죠. 왜냐면 내가 100원 벌었는데 100원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낸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거고, 기부금은 접대비는 매출하고 영업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매출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비례돼서 우리 한도를 좀 늘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설명드렸고, 하나씩 다시 업종을 보겠습니다. 보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당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적격증입니다. 어느 하나가 이제 적격증입니다. 적격증빙 자료가 없으면 다 송금에 사집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증빙이라는 거는 보시면 신용카드 뭐 다 드러나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아래 같은 신용카드인데, 이제 신용카드 등을 이제 예를 들어준 거죠. 신용카드, 그다음에 대통령으로 홍보명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적격증빙 사례를 이제 들어줬고,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등을 발행하는 접대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당연히 거래가 드러나는 거는 적격증빙으로 인정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고, 적격증빙이라는 개념 뭐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이기 때문에 법인카드, 일단 이 법인카드로 써야 됩니다. 기본 컨셉이에요. 일단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개인카드로 쓸 수도 있죠. 법인카드 한도 초과한다고 막 그러면 법인카드로 냈는데, 인정해주는 건 우리 법인카드 법조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법인카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아닌, 이거는 이제 보시면 용역 공급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아닌 다른 가맹점 메뉴로 작성된 매출점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허위로 끊는 데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은 이제 신용카드로 해서 무조건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 허위 이런 거라면 우리가 이제 송금 불사님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접대비는 한도 초과해서 범위 내에 있는 것만 인정해주겠다. 4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접대비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한도, 1번 기본 한도가 있고,
이번은 이제 수익 금액별 한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3,600만 원,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가 이제 1,200만 원 더 있고, 해당 사업연도 개월수를 해서 그러니까 12개월이면 무조건 3,600만 원, 1,200만 원이 거고, 우리가 사업연도가 12개월을 작으면 이 금액보다 작겠죠. 월요일에서 해주는 거고,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 한다. 그래서 약간 이제 뭐 봐준 거죠. 뭐 얼마 안 되지만 이 정도 아시고 계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가끔 나오죠.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수익금액별 한도는 수익금액, 대통령 정한 수익금액만 해당한다. 그 다음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한 산출한 금액. 중요한 건 이거죠. 요 표는 시험 문제 주어집니다. 시험 문제에서 주어져서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행. 이거 충분히 우리가 외울 수 있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 주어지고, 기부금 종류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부금 종류는 50% 10% 외워야 되지만 요거는 대부분 줍니다. 이거 대부분 주는 이유가 이거 자주 바뀝니다. 자주. 오래 가지 않고 요거는 퍼센트를 조금씩 바뀌어서 시험 문제 줍니다. 시험 문제 주니까 굳이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하나 중요한 건 이제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인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에 대해 우리가 10%를 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연결해서 말하는 이제 내부거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왜냐면 내부거래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수익금액 뻥튀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우리가 10% 해당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은 주어지지만 이 10% 특수관계자 거래는 10%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얼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익금액은 뭐냐? 이 수익금액은 그냥 우리가 이제 회계상 수익금액입니다. 회계상 수익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회계상 수익금액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회계상 수익금액. 그래서 회계 처리에서 잘못해서 우리가 이제 수익금을 잘못했다. 그럼 법인세까지 용인줘서 법인세 쪽에서도 우리가 가산세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상 수익금액이 되게 중요한 거고, 회계상 수익금액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주매출 같은 그러니까 세법상 간주매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회계상으로만 인정되는 수익금액입니다. 용어는 수익금액이지만 회계상으로 인정되는 그 수익금액으로, 매출금액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은 약간 페널티겠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접대비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접대비의 범위는 중요한 거는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주 출자자, 종무하는 부담을, 그러니까 사람이 뭐 관련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법인이 아니고, 법인이 부담할 거는 당연히 접대비인데, 이런 주주, 출자자, 직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송금부산이 한다. 접대비 계산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직원들이 내야 될 거를 법인이 냈으면 접대비는 아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이 직원이 조직한 조합, 단체의 복리선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일 때 이런 접대비를 보고, 그 다음에 단체가 아닌, 단체가 법인이 아닐 때는 법인의 격리 일부를 본다. 이거는 복리후세배임 같은 걸로 우리가 회계 처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원 등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일 때는 접대비를 보는 거고, 아닐 때는 우리가 회사 내로 보기 때문에 그 법인 격리를 봅니다. 그래서 격리를 본다는 것은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손비로 회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체크를 해드린 거고. 이제 기본 통치 쪽에 우리가 통상회비, 그러니까 접대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명칭에 관계없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성격, 목적, 접대비 성격으로 지출한 거냐면 다 뭐든지 접대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비,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회의비로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회의비를 작성했는데
금액이 많은 거예요. 그런 금액이 많았고 사회통념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보다 많은 걸 회의비를 잡은 거죠. 그러면 통상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그다음 유용을 위해서 하는 건 접대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약간 이제 경비를 좀 이렇게 좀 처리한 거죠. 송금 많이 인정받으려고 회의비를 했습니다. 회의비를 처리했으면 티 잘 안 났겠죠. 티 잘 안 났는데 이제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상하다 얘를. 그러면은 회의비는 일반적으로 다 송금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얘를 다 인정해 주느냐? 이 팀 이상하다. 그래서 통상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를 본 거예요. 접대비를 가서 한도 계산하고 이제 한도 계산 초과하면 비타사 유출로 처리했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적격증빙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적격증빙은 일정 금액이 초과되는 거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씩 바뀝니다. 예전에는 만원 뭐 이럴 때 있었는데, 지금은 경조금은 20만원, 그다음에 경조금 외 일반적인 건별입니다. 건별 3만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적격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법인 지출은 대부분 이제 웬만한 회사들은 다 적격증빙 다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국세청은 당연히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이 회사 탈세하는 회사를 쳐다보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다 있습니다. 초창기 이제 회사를 설립하는 데나 스타트업이 이제 체계가 잘 없을 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3만원 이상이 된 거는 무조건, 초과되는 거는 무조건 우리가 적격증빙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건 예외사항입니다. 예외사항.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용카드, 일반적인 신용카드인데 당연히 뭐 지프카드 당연히 되고요. 외국에서 파는데 신용카드 됩니다. 인정해줍니다. 이런 것도 다 우리 적격증빙은 다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김영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식 기업수단 이런 선불카드도 우리가 다 당연히 이것들은 다 법인 명의로 되어야 돼요. 개인 소유가 아니라 법인 소유로 되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영수증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허위 이런 거 가맹점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신용카드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점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러니까 상호사업장 소유지 또는 공업자의 상업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허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가짜 허위 가맹점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우리가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도에 포함하지 않고 바로 이제 송금비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용카드 등은 당연히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걸로 한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이 이제 우리가 개인 카드로 넣고 회사 이제 경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비 청구하면 인정해주죠. 왜냐면 개인이 썼으니까 회사가 그 돈을 줘야 됩니다. 그 돈을 줘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송금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처리를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는 거고. 수익금액 계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기준을 따라갑니다. 보시면 대통령 정하는 수익금액이란 기업회계 기준, 기업회계 기준에 계산한 매출액이다. 그래서 세무상 매출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무상 인정하는 뭐 감주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접대비 계속 보겠습니다. 접대비는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현물 접대비가 있습니다. 현물 접대비가 있는데, 기부금 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 기부금 가액은 이제 준용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액하고 시가 이제 큰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대비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접대비는 우리가 조토법에도 하나 있습니다. 조토법에도 있는데, 조토법에 있는 게 이제, 조토법에는 원래 이제 일몰 기준 같은 게 있는데,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2년까지 연장돼 있고, 또 연장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는 우리가 문화 접대비로 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좋은 거죠. 법인 입장에서 좋은 거고, 실제로 법인보다도 이런 문화 접대비는 이런 문화 관련된 단체 이쪽에 이제 좋겠죠.
법인들이 이제 쓰니까. 그래서 처음에보다도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 그는 뭐 이렇게 공연예술 뭐 그런 건데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가 다 늘어났습니다. 원래도 20년인데 22년 늘어났고. 법은 하여튼 그 만들기 어렵지 뭐 만들고 나서는 뭐 이익단체 같은 게 생겨서 좀 없어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그 여전히 자주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그 기부금에서도 이제 우리가 의제기부금이 이제 상호조정 우리 소득처분 관련해서 좀 나왔던 거고,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이쪽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법인이 접대비 또는 이하 유사한 비용을 지출한 사업연도 손별 처리하지 않았고 이혼 처리한 경우는 지출한 사업연도 접대비로서 시분 계산한 그 사업연도로 있어서는 접대비가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이혼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 접대비를 하고 발생주의를 따른다. 이런 개념입니다. 좀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 기부금 쪽에서 의제기부금에 해당되는 약간 비슷한 부분이 이제 건설 중인 자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접대비가 가장 중요한 거는 명칭여하기와 관계없이 다 접대비 성격이면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대비 성격으로 이제 나갔어요. 현금 등이 나갔고, 현금 건설회사들은 뭐 이런 게 많겠죠. 이제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거래처하고 이제 우리가 그 접대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런 회사 중에서 이제 회계상으로 이익을 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회계상 이익을 내고 싶으면 이 사람들이 접대비를 처리 안 하고 건설 중인 자산, 자산성으로 갑니다. 이 자산성으로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산성으로 가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접대비를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을 세주고 우리 이제 접대비를 가게 됩니다. 기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건설 중인 자산을 마이너스 2으로 해주고 얘는 접대비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기타 사이 그 한도 초과를 봐서 기타 사이 주로 뭐 하거나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접대비에는 단기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자산 계산된 접대비를 포함해서 시분 계산한다. 당연히 명칭여에 관계 없으니까 그 자산에 계산된 접대비도 포함하는 겁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단계 손비로 계산한 접대비보다 많은 경우, 한도 초과액이 손비로 계산한 접대비보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접대비가 이제 4,000원인데 우리가 이제 한도 초과액은 한도는 3,000원. 접대비 한도 초과액. 한도는 접대비 우리가 시부인 계산을 한 건데 실제 손익계산서에 있는 실제 우리가 접대비 명칭은 영원이에요. 영원인 거고, 그 아니면 하나는 뭐 3,000원이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단계 손비로 계산한 접대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단계 손비로 계산한 접대비는 전액 손해보험부사님하고 그 차액을 우리 건설 중인 자산에는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단계 손비로 계산한 접대비보다 많지 않은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액만 손해보험을 말이 뭐 쉬운 것 같은데도 여러분이 보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보시면 우리 건설 가계정 우리 접대비를 인식한 거예요. 접대비로 이렇게 인식했고, 그다음에 회사 계상 접대비,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비용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접대비를 이제 회사가 인식한 세무상으로 한도 대상을 이제 비교할 때는 이 두 개를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15,000원씩 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한도도 똑같이 6,000원이 다 똑같은 거고, 한도 초과액도 똑같이 4,500원씩 있는 거죠. 근데 4,500원이 있는데 한도 초과액이 4,500원 있으면 먼저 이 접대비 손익계산서에 있는 접대비를 먼저 부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00원 먼저 부인해 준 겁니다. 4,000원 부인했더니 500원이 남잖아요. 500원은 그럼 뭐냐? 우리 건설 가정에서 500원 빼주는 겁니다. 500원. 건설 가정을 500원 차감해 주는 거고, 그래서
건설 과정을 500원만큼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를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 해주고 삼각비 조정할 때 우리 기부금 하듯이 삼각비라든지 매각 할 때 이 마이너스 유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송고불산입이 이제 한도초에 4,500원이고 송고불산입이 이제 4,500원인 거죠. 4,500원이기 때문에 또 요게 이제 남는 거죠. 남는 거고 이것도 똑같은 거고 요거는 한도초에 4,500원인데 송고불산 할 때 하나도 없으니까 이 건설 중인 자산이 4,500원 따진 겁니다. 그래서 4대4번은 건설 중인 자산이 4,500원만큼 마이너스 유보가 된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도초가액이 손비랑 비교해서 요 손비보다 많으면 요 손비보다 그러니까 한도초가액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접대비 보다 많으면 건설 유인자산 마이너스 유보 차액만큼 마이너스 유보 해라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송고불산입하고 그 차액을 건설 유인자산 감액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유보는 상가 매각하면서 유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기부금하고도 잘 나옵니다. 의제 기부금하고 건설 중인 자산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기부금이라는 게 IS에서 먼저 생기고 건설 중에서 나중에 생기고 뭐 이런 건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생기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적대비 규제라는 게 왜 하는 거냐면 많이 쓰니까 웬만한 건 그렇게 규제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부금은 장려 목적이고 장려 목적이기 때문에 원래 송금이 아닌 거를 송금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접대비는 원래 송금 성격인데 규제가 필요 있으니까 얘는 송금 불산입 하는 거예요. 목적이 기부금을 웬만하면 송금 산입 해주려고 해주는 거고 접대비는 웬만하면 이제 규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원래는 동시에 뭐 비율적으로 생겼겠죠. 안분해서 요것도 그러니까 요 500원을 여기서 25 여기서 이제 금액적으로 비율해서 그냥 안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국세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면은 비용을 다 없애버리면 단기손익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세금 더 많이 내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페널티 성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도초과액 부분은 다 접대비 쪽에서 먼저 생긴 걸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가다경비 송금 불산입 하겠습니다. 가다경비 송금 불산입은 오늘 한 것 중에서 기부금하고 적대비가 가장 중요한 거고 가다경비 송금 불산입하고 이제 업무 보관 쪽은 간단한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다경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항목인데 가다는 거예요. 가다. 그래서 가다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비용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가다하게 경비를 지급한 것만큼은 송금 불산입 하겠다. 그런 거고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상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배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타 사회 지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인건비, 복리사비 이런 것들, 교육훈련비 이런 것들 전부 다 원래 송금 사입이 되는 거지만 가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우리가 송금을 사입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입니다.